입 터는 걸로는 외모지상주의에서 종건이나 중고보다 강한 캐릭터인데요. 패배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대결에서 패배했습니다. 장진혁은 강북 지역의 헤드였는데요. 성요한 한 명한테 털리면서 순식간에 헤드 자리에서 내려오고 인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성요한이 수십 개가 넘는 강북 지역의 크루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하루 정도로 그냥 성요한 한 명한테 압살당했습니다. 이후 장진혁은 바스코와 싸웠는데요. 바스코를 어느 정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장진혁도 웬만큼 싸울 줄 안다고 볼 수 있었고요. 바스코는 분석을 끝낸 장진혁한테 무에타이 기술을 새롭게 사용하면서 힘겹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4대 크루의 헤드였던 애가 고작 바스코같이 떠오르는 신성한테 졌다는 건 굉장히 굴욕적이었는데요. 이후 장진혁은 바스코와 한 번 더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처음 싸웠을 때와는 달리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렸고요. 이를 통해 장진혁은 고작해야 재연고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갓독 에피소드에서 장진혁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성요한을 통수치고 다시 갓독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성요한은 금방 부상에서 회복됐고요. 혼자서 장진혁을 포함한 갓독 전체를 상대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진혁의 강함엔 계속 의문이 생겼는데요. 이후 장진혁은 헤드도 아닌 빅딜의 넘버2였던 권지태한테도 발렸고요. 이를 통해 4대 크루의 간부 중 강한 쪽에 속하진 않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쩌리급 간부보다는 강한데요. 갓독의 간부였던 권승용이 하극상을 일으킨 적 있었는데 발랐고요. 다른 갓독의 간부들도 여전히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쩌리들의 세계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알쏭달쏭한 캐릭터입니다. 재원고를 분석하러 간 장진혁은 박범재와 싸웠는데요. 바스코도 아닌 박범재도 제압하지 못했고요. 박범재와의 대결에서 결판을 짓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물론 자기 말로는 박범재를 노리기 위해 방심시킨 거라고 했는데요. 평소에 입 털다가 당한 적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믿기 힘들었고요. 굳이 박범재 같은 애를 노리는데 전략이 필요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매하게 강한 캐릭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갓독의 간부들은 얘보다 훨씬 심각하게 약합니다. 먼저 올림픽 최연소 국가대표 후보 권투 선수로 권승용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체육관에서 이진성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권승용은 이진성한테 상대도 안 됐고요. 이진성의 전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 게 전부였습니다. 열받은 권승용은 갓독 친구들을 데리고 이진성한테 복수하러 갔는데요. 이진성은 길거리에서 훨씬 잘 싸우는 미친 개였고요. 결국 이진성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도 발렸습니다. 민동사는 수많은 갓독 친구들을 데리고 장현을 찾아갔는데요. 하필이면 장현 딸을 건드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요. 열받은 장현은 민동산을 포함한 갓독 크루 다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권승용과 민동산은 홍재열과 2대1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2대1로 싸웠는데도 홍재열한테 패배했고요. 이를 통해 갓독의 후배는 2명을 합치더라도 재연고의 강자 1명 수준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박희망은 레슬링을 배운 괴력의 사나이였지만 주짓수 유단자였던 이태성한테 당했고요. 박희망의 형제였던 박수망도 레슬링을 배웠지만 유도 유단자였던 진호빈한테 패배했습니다. 이후 둘은 장현을 처치하기 위해 재연고에 쳐들어갔는데요. 2대1로 싸웠는데도 장현한테 당했고요. 이 전투를 끝으로 갓독의 간부들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었고 장진혁을 따라 빅딜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큰 전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괜히 갓독을 성노한 그 자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